이번 시간에는 과학독서 여러분 교재 145쪽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 수 있을까? 이동거리와 속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단으로 이루어졌네요. 자, 1문단 먼저 봅시다. 사람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도 운동을 한다. 물리학에서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이를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대요.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한다. 물체의 빠르기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인 속력으로 알 수 있다. 속력이란 물체의 빠르기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속력이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이나 킬로미터 퍼 아워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뭘 예로 들어서 이 예를 돕고 있는 거죠?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네요. 50m를 10초 안에 달린 사람의 속력, 즉 50m가 거리죠.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분자로, 그 다음에 시간을 분모로 나눈 것, 즉 이렇게 보면 속력은 5m per second이 된다. 요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물체의 평균 속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1문단에서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게 물체 운동이고,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거리라고 했죠. 또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고, 이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는 물체 이동 거리와 속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임을 1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럼 2문단 읽어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나 운동장을 굴러가는 축구공처럼, 자동차나 축구공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대부분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시간을 가로축으로 삼아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 이동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가로축으로 삼아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된다.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쪽으로 갈수록 가파르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속력은 크고, 즉 이동거리가 많은 것이고, 완만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면 속력이 작은 것, 즉 이동거리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계속하여 일정하므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하다. 따라서 이 선이 등속운동을 하는 속력 그래프임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문제를 풀 때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 설명해 놓은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해하기도 쉽고요. 이것은 반드시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본 거고요. 그러면 이 문단을 정리한다면 등속 운동이랑 뭐라고요? 물체가 운동할 때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것을 등속 운동이라고 했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로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다음으로 3문단 봅시다. 이번에는 높은 곳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공기 저항이 없다면 떨어지는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인데 이와 같이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공기 저항이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다면 공기 저항이 이렇게 반대로 작용할 거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말해주겠죠. 문답에 의한 내용 전개네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사과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해보면 사과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이 얘기는 떨어지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과 사이의 간격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므로 곧 속력을 나타내는데 속력이 다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과의 움직임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매 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1초에 9.8m씩 빨라진다. 이때 9.8을 지구의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우상향을 가리키겠고 이때 1초마다 9.8m씩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자, 3문단 정리. 자유낙하 운동이란 물체가 뭐만 받으면서?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고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1초에 9.8m씩. 여기서 중력만 받는다는 얘기는 공기 저항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자, 4문단 넘어가 볼게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떨까? 질량이 다른 물체. 위에서는 자유낙하 운동 속력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이번에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속력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있다는 것은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구슬과 쇠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땅에 먼저 닿는다. 쇠구슬은 공기 저항의 영향을 무시할 정도로 적게 받아요. 왜?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깃털은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무게가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진공 상태는 뭐야? 공기 저항이 없다는 거죠. 진공이란 공기를 모두 뺀 상태니까요. 진공 상태에서 두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때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요. 왜?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낙하 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는 공기 저항의 영향을 받지 않죠. 즉 공기 저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죠. 아까 자유낙하 하는 운동은 1초에 8m씩 빨라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낙하 하는 운동은 공기 저항을 받지 않아요. 즉 진공 상태라는 말과 같은 거죠. 즉 물체의 승력이 질량에 관계없이 매 초마다 9.8m씩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3문단을 정리해보면 자유낙하 하는 운동의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1초에 8m씩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문단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시간에 따라 물체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했고요.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한대요.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하는데 물체 이동거리인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대요. 예를 들면 50m를 10초에 달린 사람의 속력은 50,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말했고요. 평균 속력은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동 거리가 일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럴 때 이동 거리가 일정한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 즉 속력이 일정한 것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이 등속 운동은 가로축을 시간으로 세로축을 거리로 볼 때 이동 거리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된다요. 이때 기울기가 왼쪽으로 갈수록 가파라지겠죠. 가파르면 속력이 큰 것이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속력이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등속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한 것이므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문단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중력만 있는, 즉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의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점점점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릴 때 공기가 있는 상태, 즉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라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이야기했고, 진공 상태, 즉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떨어지는 속도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공 상태에서의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같은데, 왜냐하면 질량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선지 1번, 물리학에서 의미하는 운동이란 뭐라고 했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라고 1문단에서 얘기했고요. 선지 2번, 일상에서 등속 운동이 이루어지는 사례. 2문단에서 얘기했네요.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 선지 3번, 운동하는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는 까닭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 저항이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고,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낙하하는 쇠구슬과 깃털이 공기 저항을 받아서 무게가 있는 것은 빨리 낙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천천히 낙하한다 라고는 했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만 받으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다면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5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변하죠. 어떻게 변한대요? 1초마다 9.8m씩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문제 2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선지 1번, 한 자리에 정지한 채 있는 물체의 속력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자, 1문단에서 이야기하기를
물체의 속력은 뭐라고 했죠?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라고 했으므로 물체의 속력이 0이라는 것은 이동이 없다는 얘기므로 맞는 말이 되겠죠. 선지 2번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등속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이동 거리도 늘어날 것이죠. 그래서 틀린 말. 선지 3번.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빨라진다고요? 아니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도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질량이 속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틀린 말. 선지 4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이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란 물체가 중력만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중력만.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은 공기 저항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5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1m마다 9.8m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밑으로 갈수록 속력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 3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보기를 볼게요. 한 출발점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동일한 직선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점에서 이동한 거리의 값은 다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를 표시했죠. 근데 기울기를 한번 봐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북이의 기울기가 더 뭐예요? 가파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문단에서 말하기를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속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북이의 속력이 토끼의 속력보다 빠름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보니까 토끼는 5초 동안에 50cm 이동했고요. 거북이도 50cm 이동한 것은 맞네요. 하지만 토끼는 1, 2, 3, 4초 지날 때마다 이동 거리가 다르고요. 거북이는 0초에서 5초까지 1초 지날 때마다 딱 10cm씩 이동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선지 판단 해봅시다. 선지 1번 0초에서 5초까지 거북이의 1초당 속력은 일정하다. 맞죠? 0에서 1초까지 10cm, 1에서 2초까지 10cm, 10 차이 나니까 맞고요. 2번 0초에서 5초까지의 토끼의 속력은 계속 변화하고 있죠. 맞고요. 3번 0초에서 5초까지 토끼의 속력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0에서 1초까지 4cm, 4에서 2초까지 12cm니까 8cm 증가했고요. 12에서 22도 10cm 증가했고요. 22에서 35까지 13cm, 그 다음에 15cm 증가했으므로 이 말은 틀린 말. 선지 4번 0에서 1초까지 거북이의 속력이 토끼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죠? 거북이는 10cm 이동했고 토끼는 4cm 이동했으니까 맞는 말. 0초에서 5초까지의 토끼의 평균 속력과 거북이의 평균 속력은 같다 라고 했어요. 아까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분의 전체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이동 거리 5cm 같고 시간도 5초 같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와 속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